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입니다. 머리에 꼽힌 건희님 오셨고요. EQR님 오셨습니다. 스파리아님 오셨고요. 샛별하나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더타임님 오셨고요. 호앤희님 오셨고요. 킹썬님 오셨습니다. 자, 총체적 난국이네요. 공수처까지 한상민님 오셨고요. 라비텍 M200 체인가요? 예. 네, 네, 오셨습니다. 네, 김도진님 오셨고요. 언론사들이 건설사 하나씩 갖고서 헤쳐먹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 있죠. 예. 사실 최은순 뭐라고 할 것도 없죠.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이 건설사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건설사들의 이 뒷배가 돼주거나 건설사들의 방탄복이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들이 툭하면 민주당 보고 방탄이라는데 언론사들이야말로 방탄이에요. 그 건설사들이요 정말로 언론사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건설사들은 검찰청이 정말 무서운 데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주 붙잡혀 갑니다. 이 건설 쪽 일하시는 사람들요, 안 잡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유죄까지는 선고가 안 되더라도요, 정말 구속영장 한번 선고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좀 험한 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이 건설사들이 언론 사주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검찰로부터 불려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반건설이나 부영건설 사실 맨날 검찰의 밥이었거든요. 툭하면 검찰에 불려das단 말이에요. 대주산업, 대주건설, 예, 맨날 광주고 서울이고 맨날 불려다니게 바빴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론사를 하나씩 탁탁 끼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얘들을 못 불러. 그러니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언론사 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은 SBS죠. SBS 태영이지 않습니까? 태영그룹 솔직히 말해서 SBS 하기 전에는 누가 아는 태영건설 좀 짜더라 유명한 데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SBS 하고 난 다음부터 유명세를 탄 건 물론이고요. 회사 실적도 엄청 좋아집니다. 자, 지금은 글쎄요, 못 건드려. 자, 그리고 강원도 방송국을 하고 있는 강원민방 역시 건설사고요. 부산 그 KNN도 이렇게 건설사가 갖고 있다 그러죠. 이 건설사들이 결국에 언론사를 인수해가지고 자신의 방탄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론들이 국회 방탄? 진짜 개 같은 소리 하고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검찰을 탈탈 털어버린 판사입니다. 검찰을 탈탈 털어버린 판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의외의 한방 검찰을 탈탈 털어버린 판사 박영수 영장 기각 사유 살펴보니입니다. 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끝낸 직후인 12시 한 30분쯤에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슬아슬했더라고요. 제가 거의 방송 마치는 시점에 영장 기각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했으면 그 영장 기각 얘기를 좀 더 제가 방송에서 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 기각이라는 거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예측을 했었죠. 기각될 거다. 기각되면 검찰이 한 번쯤 더 청구할 거다.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듯 영장이 나올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박영수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나 마나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박영수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올 것이고, 오히려 구속이 되면은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끝낸다면은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박영수가 재판을 받고 나와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선고받은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돼? 공수처나 특검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수사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뻔히 검찰은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영수를 입감시키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오히려 특검 수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 검찰이 엄청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영장 부분도 그랬어요. 제가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쇼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장 기각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박영수 영장 기각 때문에 이 대장동 로비 수사가 급제동이 걸렸다. 곽상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나? 이런 기사가 막 났어요. 심지어는 법원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각까지는 이미 예상이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각까지 예상을 하고 한 번 더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영장 청구 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둥, 김만배가 불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수사를 엄청 잘한 것처럼 쇼를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올 건데. 자, 이 상황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다? 검찰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이 라고 이렇게 폭탄을 떠넘길 거예요. 영장 기각 때도 마찬가지야. 검찰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이. 자, 그래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또 김만배가 불었다는 또 이딴 소리를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법원이 한 방 매겼어. 니들 우리한테 폭탄 돌리기 한 거 다 알아? 다 아니까 또 이렇게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거의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 영장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보면은 영장 기각 사유를 딱 보면은요, 판사가 한 방 매겼네. 검사들 뜨끔하겠는데 길게 쓰지도 않았는데 주먹주먹 한 방 찝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영장 기각 사유가 모욕관대. 자, 영장 기각 사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신문 결과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의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관련자 진술과 신문 결과를 비춰볼 때, 즉 김만배 진술, 그 다음에 남욱 진술하고 박영수의 진술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거죠. 검찰이
확실한 유죄의 증거라고 했던 김만배와 남욱의 진술. 그 둘이가 맨날 말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일치했어. 이거 빼박이야! 라고 했는데 법원은 야, 말이 안 되잖니. 얘 진술 결과하고 이거랑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뭐 관련자 진술도 앞뒤가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멘트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멘트에 들어갈 게 다 있어요. 첫째, 남욱이나 김만배 진술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직무 해당성. 박영수가 이 대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애매해. 이렇게 찝은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의 실제 여부,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 이 세 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에 비춰볼 때였어. 김만배 진술,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뒤져볼게. 이게 무슨 말이야? 직무 해당성 여부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제가 이 수재죄가 어떤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행원이, 은행 직원이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은 경우 이게 수재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직무 해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박영수가 그 대출 업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 돈을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영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직무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지. 박영수는 우리금융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대출이나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대출 투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더군다나 은행의 이사회도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금융그룹의 이사회 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다? 이런 거죠. 우리금융그룹 안에 은행도 있고요. 증권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 계열사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게 뭐? 우리금융그룹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자, 우리금융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었고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 우리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같은 회사도 아니야, 이건.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사회이사고 과연 이 사람이 은행 대출, 은행의 투자 업무를 할 수 있나? 그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애매하죠. 아닌 것 같아. 자, 또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 검찰은요, 박영수가 8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본다? 야, 그 8억 이 부정한 돈인 건지 아닌지, 이 청탁과 관련된 돈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 그 8억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금품 지급 약속의 성립 여부. 실제로 약속을 했어? 진짜 그런 약속을 하긴 했어? 왜? 보면 이래요.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욱이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 좀 지켜주라고 나한테 인계를 했어. 남욱이는 또 정반대로 이런 일이 현재 진행 중이니까 만배형 알아서 잘 하세요라고 인계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았다. 서로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누가 결정을 했다? 서로가 서로한테 떠미는 거예요. 만배는 남욱이가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떠넘기기만 했어. 집행만 떠넘겼어. 남욱은 아니야, 나는 그냥 의향만 얘기를 했고 만배가 다 했어 라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약속을 한 거야?
몰라. 그죠? 자, 조선일보는 만배나 남욱이나 둘 다 박영수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 라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뭐 그래 누가 약속을 했는데 서로 아니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범죄 성립이 안 돼요. 즉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만 수재죄는요. 금융기관 임직원이어야만이 금융회사의 직원이어야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재죄라는 게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건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려면 내가 그 직위가 있어야지, 예? 그래야지 이 돈을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제3자 수재죄가 됐든 뭐 알선 수재죄가 됐든 일단 금융기관의 직원이어야 해,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박영수가 바로 이 돈을 바로 이때 우리은행을 대장동에 끌어들인다 만다 하는 이때 그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는 박영수가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자, 이게 박영수의 이사 중도 퇴임 신고서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중도 퇴임 박영수. 원래 임기는 2013년 3월 23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인데 뭐가 됐어? 중도에 퇴임합니다. 뭐라고? 당사가 2014년 11월 3일에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의 흡수 합병됨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퇴임함. 퇴임일자 2014년 11월 3일. 11월 3일 날 퇴임을 해버렸네. 이 양반이. 자, 그런데 우리은행을 대장동에 끌어넣는다 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요 논의는 언제 됐다? 예,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됐어. 자, 다시 한번. 박영수가 퇴임한 거는 11월 3일. 그런데 논의가 시작된 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자, 박영수는 그때 우리은행 임원, 직원, 뭐 하여튼 우리은행에 뭐 재직을 하고 있었나? 아니었던 겁니다. 못해요. JS님 사기치려고 중도 퇴임한 거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못 걸어요. 다른 걸로 찾아내야지. 검찰 몰랐을까? 모를 턱이 없지.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언론이죠. 박영수가 11월 3일 날 퇴임을 했는데 11월부터 12월 동안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조금만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면 야, 퇴임하고 난 다음이네. 퇴임하고 난 다음이고 성립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때부터 뭐 했기 때문에 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서 이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바본 거고요. 좀 무능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인 거고, 만약에 알고서도 이런다면은 이거는 사악한 거죠. 그죠? 이건 정말 사악이지, 사악. 뭐 사악이라는 말 외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죠. 그죠?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박영수 중도 퇴임 언제? 2014년 자, 그럼 중도 퇴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그런데 돈을 뭐 주기로 했네, 받기로 했네, 여신 의향서가 어떠네 한 거는 11월부터 12월. 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검사나 제대로 된 기자가 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자,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자, 문제는 뭐야? 이런 짓을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를 판사가 간파한 거죠. 야, 이 자식 봐라. 지들은 애시당초에 이게 혐의가 성립도 안 되겠고 영장이 나올 수도 없는데 영장을 청구했네. 기각을 하라면서 기각하려면 해. 그러면 니들이 욕먹을 거야. 폭탄을 던져놓고 지들은 도망간 거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아니 기본만 하는 판사라도 금방 의도를 간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의도를 간파를 하고도 그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뭔가 저항을 하느냐 또는 검찰의 의도를 박살내느냐, 뭐 이 차이가 있겠죠. 이번 판사는요, 검찰의 의도를 박살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각 취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직무 해당성이 있는지, 금품 수수가 실제 했는지, 금품 제공 약속이 있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저기 뭐다? 야, 얘 퇴임했는데 무슨 약속이 있고 돈을 받고 직무는 어디 있고? 없잖아, 이 사람아. 돈 받은 게 문제가 되려면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어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아니잖아. 그런데 돈은 뭐 받았으면 뭐고, 직무는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꼭 집어준 겁니다. 즉 판사는 야, 박영수 때 퇴임했네. 퇴임했으면 직무 관련성도 없잖아. 돈을 받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돈 주기로 약속했다? 그거 무슨 상관 있어. 이미 퇴임을 했는데. 이거 소용없어. 약속을 했더라도 소용없고 돈을 받았더라도 소용없어. 근데 돈을 받았는지도 살짝 애매해. 그 얘기를 기각 취지에 기각 이후에 상세히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해서 뭐다? 검찰한테 야, 까불지 마. 어디 폭탄 떠넘기려고 그래? 하고 한 방을 매긴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써버렸기 때문에 다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적잖은 제약이 생길 겁니다. 적어도 박영수가 그때 퇴임하지 않았다라던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 회사에, 우리은행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거나, 영향력 미치고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퇴임을 해버렸으면 이게 대당이 없는데, 여하튼 이런 근거들을 제시를 해야만이 영장 받아줄 수 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 갖고 올 거면 아예 갖고 오지 마. 구속 사유, 영장 기각 사유를 딱 못 박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요, 기각된 사유를 해소했다. 영장 기각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 박영수가 이미 퇴임해 버렸네. 또 퇴임했는데 무슨 직무 연관성이 있으며 돈은 뭐 받으나 마나, 약속은 하나만 하지 뭐 이런 걸 영장이라고 들고 와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박영수 그 이후에도 거기 계속 취임했어,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라는 다른 증거를 대야지, 그죠? 네, 그런 증거 대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 영장 청구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영장 또 청구할 거예요. 아마 어떤 검사가 됐는지 머리 딥다 아플 거야. 자, 뭐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